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 내비게이션 정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집중력 강화 요소 두 번째인 이 영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제 세 번째 요소인 휴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휴식과 집중력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 흔히 얘기하면 멍 때린다 그러죠. 이 멍 때리는 거하고 집중력하고 관계, 멍 때린 상태를 가정하고 여러 가지 실험한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휴식 중에서 잠과 학습과의 관계, 잠과 집중력과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과연 수면, 잠이라는 게 무슨 역할이고 이 잠이 어떻게 장기 기억 형태를 장기 기억을 어떻게 이렇게 형성해 가는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를 실험을 한 결과를 미국 대학이나 혹은 일본 대학 연구팀이 연구한 그 결과를 종합해 보면 밑에 표와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멍 때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퍼져 있는 상태. 미국 대학의 연구팀의 결과는 미국의 한 과학자는 인지활동을 전혀 하고지 않는 때 보통 멍 때린다 그죠? 작동하는 뇌의 특정 부위를 발견하고 그곳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마치 휴대폰을 초기화하듯이 뇌를 디폴트 모드로 전환하면 전두엽이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장기 기억 능력을 향상시키고 뇌가 정상적으로 활동하여 자기 판단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곳인데 이곳은 잠을 자거나 몽상을 할 때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가끔씩 이 무념무상 혹은 멍 때린 것 같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이와 같이 뇌 특정 부인 뇌측 전두엽 영어로는 TMN 부분이 활성화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집중력, 기억력 그리고 새로운 생각들을 높이는 창의성을 높인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대학 연구팀은 MRI를 이용해요. 학생들이 아무 생각도 없이 하고 있을 때, 멍 때리고 있을 때, 휴식만 취하고 있을 때 뇌의 혈류량이 뇌로 가는 피양을 측정을 해본 결과 열심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집중하는 그런 실험 참가자에 비해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있는 그런 실험 참가자들의 뇌 혈류량이 많았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과제에서도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멍하게 있을 때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지금 뇌가 휴식을 취할 때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 이런 멍 때릴 때 집중력이나 창의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과제를 수행을 할 때 결과가 신통찮았을 때 빈둥빈둥 이렇게 놀면서 그 과제에 몰입을 하는 것. 그럴 때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는 LOAF, 로핑이라고 합니다. 로핑은 빈둥거리면서 놀고 있다. 근데 그게 앞에 목표성을 가지고 노는 것, 크리에이티브 로핑. 그래서 창의적인 빈둥거림,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집중력이나 혹은 기억력이 강화되면서 창의성이 발휘되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한다는 그런 실험 결과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잠과 집중력과의 상관관계를, 먼저 수면의 역할은 요즘에는 많이 이제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동물들은 잠을 잡니다. 그럼 과연 이 수면의 역할은 뭘까? 잠을 자면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 현재까지의 뇌과학에서 가장 유력한 학설은 잠자고 있는 도중에 낮에 경험했던 것들을 학습을 한다. 학습을 한다는 것은 구분을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저장하고 필요 없는 것은 폐기해서 뇌를 또 비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무수한 정보들이 활동할 때 그걸 저장할 수 있도록. 낮 동안의 각성 상태 속에서는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감각, 오감을 통한 감각경을 통해 정보의 입력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장기 기억을 저장할 학습 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무수한 정보들이 계속 감각 기억 혹은 단기 기억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장기 기억을 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수면 상태가 되면 이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며 우리 몸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보 입출력이 차단된 상태에서 낮에 경험한 것을 저장하는 가장 좋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마에서 재정리하고 통합한다고 알려져 있는 겁니다. 즉 해마에서 기존의 다른 기억과 관련성을 검토하고 중요한 경험은 장기 기억으로 보내 기억을 할 수 있고 중요하지 않는 것은 버려버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면 시에 그러면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어떤 정보를 버리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기준에 일반적으로 정보가 입력될 때 감정의 정도, 주로 우리 생존이나 감정하고 관련되어 있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 이 정보들이 저장이 된다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보가 입력될 때 감정의 강도나 정보 입력의 반복 횟수 등입니다. 해마는 정보가 입력됐을 때 아무런 감정이 없거나 약한 정보는 다 폐기해버리고 강한 감정을 가진 정보는 장기 기억을 보내 저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예들은 어렸을 때 우리가 강한 충격을 받은 사건, 그 트라우마로 있을 때는 평생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해마는 감정의 강도는 약하더라도 정보가 반복적으로 입력되면 우리가 그래서 주기적인 반복을 해서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누누이 얘기했었습니다. 공부가 재미없더라도 반복적으로 이렇게 학습을 하면 그 내용이 우리 장기 기억으로 전두엽에 저장돼 있어서 혹시라도 인출해서 재활용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컨텐츠가 나오는 겁니다.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장기 기억들이 인출해서 적절하게 조합하고 결합하고 거기다 상상을 더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A, B를 합쳐서 C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직 내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은 지식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땅 헤딩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결합을 한다.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장기기에서 주어진 문제 해결에 유용한 것을 검색하여 찾아내는 활동이라고 일반적으로 봐야 됩니다.
물론 인터넷 검색과 같이 단순한 검색과 나열이 아니라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장기 기억들을 전부 통합하고 또 상호 이렇게 결합하고 또 믹스업을 한 그 고차원적인 검색 과정,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들을 만드는 그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시 정보 저장의 기준은 강한 감정 기록과 함께 반복된 내용들을 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폐기해버린다, 이렇게 보십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수면시에 장기 기억 처리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는가? 대체적으로 이 처리 능력은 각성 상태에 비해 비약적으로 상승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수면 상태에서는 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면 상태에서는 활성화된 장기 기억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의식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하겠다는 목표의식이라는 것은 각성할 때, 다시 말해서 깨있을 때만 가능하지 잠자고 있을 때는 각성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기억화된 기억은 있지만 그건 활용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부터 아이디어가 렘 수면할 때, 다시 말해서 막 잠이 들려고 하는 초기 상태에서 잘 나온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선잠은 각성 상태와 수면 상태가 교차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뭘 해결해야 되겠다는 명확한 목표가 늘 자기 자신에 내재되어 있다면은 장기 기억하고 공존이 되면서 아이디어가 막 믹스업이 되면서 나올 수가 있다. 장기 기억 자체를 믹스업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완전 수면 상태에서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고요. 따라서 집중하고 몰입된 사고 위력은 주로 바로 이런 선잠 상태에서 많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이 과학적인 근거가 된 겁니다. 몰입 상태가 되면 잠을 자면서도 주어진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각성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깨어났을 때는 그 문제에 대한 생각들도 함께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몰입을 하지 않으면 수면 상태에서 내게 명확한 목표의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자는 동안 활성화된 토너를 활용할 수는 없고 자연스럽게 별 의미 없는 이런저런 꿈을 꾸게 된다. 이 목표의식이 뚜렷한 상태의 선잠 상태에서는 그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만 내가 그렇지 않을 때는 꿈을 꾸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휴식을 취할 때, 특별히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에도 실제적으로 그런 때 내가 더 활성화되고 집중력과 창의력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따라서 휴식이 노는 것만 아니다. 그리고 잠의 역할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잠잘 때 실제적으로 상당 부분 기억을 재정리하고 선잠 상태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의 경우 하루에 최소한 6시간 정도의 수면은 취하는 것이 집중력 향상이나 학습력, 효과적인 학습 능력에서 매우 필요하다는 부분은 과학적으로도 연구가 됐고, 그걸 통해서 휴식과 함께 학습 효과까지 동시에 있는 게 수면이다. 따라서 잠자는 시간은 충분히 확보하는 게 학습 효율성 면에서도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필요시에는 어떤 크리에이티브 러핑을 할 필요도 있다. 빈둥빈둥 놀면 같지만 목표의식이 뚜렷한 상태일 때는 내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우리 내 안에 저장되어 있는 장기 기억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싹 검색해서 끄집어내서 그걸 막 믹스업을 하기 때문에 결코 휴식을 취하고 아무 일 안 하는 게
필요 없는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의미 없이 무리한 막 주입식으로 뇌에 집어넣는 것은 학습 효과가 매우 떨어진다는 또 반증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휴식의 의미, 특히 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도 계속해서 집중력 강화 요소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